가끔 이럴 때 삼성 이병철 창업주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는 잘했는지, 젊었을 땐 어땠는지, 사업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투자는 어떻게 했는지, 실패는 없었는지, 또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자, 그래서 단서가 될 만한 노년에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준비해봤어요. 자, 이번 편은 이병철에게 묻다입니다. 학교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다. 국어는 100점 만점에 50점,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건 겨우 낙제를 면할 수준. 50명 반에서 35등에서 40등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무엇 하나 숙달하지 못했다. 대학에 가서도 학업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2년 가까이 술집을 전전하다 놀다 보니 지쳤고 이럴 바에야 농사나 돕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어느 인생에도 낭비라는 건 없다. 아무 하는 일 없이 10년을 보냈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10년 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무언가 남는 게 반드시 있는 법이다. 허송세월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몇 번의 전환점을 겪는다. 사실 사업을 해보겠다고 오랜 시간 궁리한 것은 아니다. 당초 사업에 손댄 것은 호기심에서였다. 역량을 시험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순간의 결심이었다고 해도 좋다. 한 번 그렇게 마음먹은 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치는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저 심심풀이와 다소 호기심에 이끌렸던 것이다. 26이던 1936년 봄, 곡식은 풍부하지만 정미소가 부족한 걸 보고 마산에서 정미소를 시작했다. 시세를 쫓아서 값이 오를 때는 쌀을 사들이고 폭락이 예상되면 투매에 바빴다. 그렇게 1년 만에 아버지께 받은 사업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동업자마저 떠났다. 1년을 그렇게 해보고 정반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시세가 오를 때는 쌀을 팔고 하락할 때는 사들였다. 돈을 많이 벌었다. 트럭도 사서 운송업도 시작했다. 졸부가 되고 돈 많고 호탕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집을 전전했다. 대출이 잘 돼서 번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 아주 약간의 돈으로도 수십만 평의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1937년 가을 전쟁의 여파로 대출이 끊겼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땅을 모두 팔고 사업을 청산했다. 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때 경영이라는 말의 참뜻을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다. 준비와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다.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절대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는 줄 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만 젊었을 때 치른 실패의 체험을 값진 교훈으로 돌릴 수 있었을 뿐이다. 나에게는 전에 없던 귀중한 경험과 젊음이 있었다. 그리고 상심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다. 무역업의 전망이 좋다 해서 전국 각지의 물산 집합지와 항구 도시를 2달 동안 관찰하며 돌아다녔다. 대도시에는 이미 대자본이 득실돼 한국 상인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좀 큰 항구에 들어가자니 자금이 부족했다. 젊음의 호기나 투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기고 소자본에 맞는 물건, 장소를 고르기로 했다. 사과나 건어물을 취급하기로 했다. 인천도 좋고 진남포도 좋았지만 대구가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청과류 수집에 적합하고 아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삼성상회에 간판을 달았다. 전과 달리 주변 상황을 늘 치밀하게 조사해서 더는 물건이 부족하거나 값이 폭락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 무역과 양조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밤마다 다시 놀러 다녔다. 그 6, 7년은 내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게으르고 방심한 시절이었다. 돈을 벌었지만 사실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을 했을 뿐이었다. 망설이기도 했고 역겨운 때도 있었다. 그러다 8.15를 맞았다. 광복은 내 마음에 큰 전기를 마련해줬다.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을 보았고 패망한 일본에 건너가서 사회의 붕괴상도 보았다. 그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경제 재건에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인생에 목표가 생겼다. 더는 흔들림이 없었다. 해방 뒤 2년간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위험한 도전을 한다며 말리는 이들을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왔다. 만사에는 차례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다음 단계가 보인다고 해도 한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호기를 모두 놓치고 시대에 뒤처져서 마음마저 위축되고 만다. 돌이켜보면 서울로 떠난 그때가 기업가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탈피의 첫걸음이었다. 서울에서 찬찬히 경제계 동향과 국내외 정세를 살핀 뒤 생필품 수입에 나서면서 2년 만에 사업의 외형이 급성장했다.
나는 이 시절에 비로소 경영의 묘미를 알게 되었고 무역 이외에 무엇을 하더라도 쉽게 실패하지 않을 만한 자신도 갖게 되었다.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운도 따라야 한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도 잘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운을 놓치지 않고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둔한 맛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가온 운이 결국 트일 때까지 버텨나가는 끈기,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그만 놓치고 말기 쉽다. 타고난 자질은 다 다르다. 그런데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아무나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보보시도장, 이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닦고 스스로 닦아나가기를 멎을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